안녕하세요. 2차전지 산업을 24시간 밀착 취재하는 24시 스텝업의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도 제가 꾸준히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수급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올라오는 뭐 공급 계약이라던가 이슈들이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있죠. 이제 지분 인수 관련해서 뉴스가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이 하나기술과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수급을 또 체크를 해야겠죠. 오늘이 지금 9월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는데 9월달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리를 좀 잘 지켜준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정이 나오면서 살짝 실망을 하셨을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어쨌든 현재 2차전지 산업 흐름을 본다면 하나기술은 나름 선방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방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고평가라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하나기술이 현재 뭐 주가가 고평가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숫자로 그냥 계산을 한다면은, 재무적으로 단순히 계산을 한다면은 주가가 당장은 고평가일 가능성이 있지만 주식이 이제 재무제표만으로만 이제 주가 방향성을 정한다던가 이런 게 이제 아니잖아요. 시장을 형성하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미래 전망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선반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이제 선반영이 되는 부분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고평가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현재 주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에도 주가가 일부 상승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당장 고평가다, 저평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과, 그리고 현재 하나기술이 꾸준히 이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어떤 기업과 수주 공시가 진행이 됐는지, 계약이 체결이 됐는지 많은 부분이 이제 베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원래 오늘도 이제 이전에 있던 수주 계약 공시가 진행이 됐던 거래처가 이제 확인이 되는 날이었는데 공시가 한 번 더 나왔죠. 이제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그 계약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오늘 원래 제가 확인하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확인을 못한 게 살짝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먼저 체크를 하고 오늘 수급이랑 그리고 차트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9월달 마무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 먼저 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제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선방을 좀 보여주면서 코스닥은 다시 이제 840 구간을 탈환한 모습이고, 85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외바닥을 형성을 하면서 다시 이제 추세를 좀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9월달 내내 주가가 하락만 했기 때문에 외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시장 자금이 들어오는 유입되는 것을 본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증시는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하고, 하나기술 그 기사 나온 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미 주주분들은 이미 다 읽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KNC 관련해서 제가 이 기업이 어떤 기업 설명이라던가 뭐 IR 자료라던가 이런 게 있나 좀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원래 이 KNC 관련해서 이 과연 이 하나기술이 어떤 기업과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KNC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기사 하나로만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 이제 제가 자료를 찾게 되면은 그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보시면은 하나기술 KNC 주식인수계약 체결 통해서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하나기술이 이 펄스 충방전 장비 전문 업체인 KNC의 지분을 인수하고 2차전지 화성공정 분야 사업 체계 및 그리고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좀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일반 충방적 방식 대비 약 50% 이상 공정시간 단축과 전급 호면 특성 개선을 통해서 최소 30% 이상의 배터리 수명 향상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거죠. 이제 50% 이상의 시간 단축과 그리고 30% 이상의 배터리 수명 향상 효과, 그만한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에게 원래 하나기술의 장비를 사용하던 업체들도 이런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강점으로 다수의 2차전지 제조사 그리고 국내외 글로벌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 펄스 충방전 시스템 도입을 활용을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기술 역시 이 KNC의 펄스 충반전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에게 에너지 비용 절감과 그리고 양산 효율화 등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하나기술이 턴키 장비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 측면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공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하나기술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쟁력들을 강화를 시키다 보면은 다른 경쟁사와 이렇게 하나기술을 두고 비교를 했을 때 하나기술을 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라고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 충방전기는 이 원통형, 각형, 파우치 등 이 모든 형태의 전지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원통형이나 뭐 각형 이런 하나의 특정 형태의 전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전지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과 사업을 구상을 할 수가 있고, 하나기술 또한 이 모든 형태의 전지 장비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도 하나기술과의 이 효율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미 2차전지 양산 계획을 진행 중인 이 유력 업체들과 활발한 공급 논의가 지금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 화성공정 장비는 전체 장비 시장 약 30-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배터리 화성공정 산업에서 펄스 충방전 시스템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KNC와 파트너십으로 이 하나기술은 고객에게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 말이 제가 말하는 거죠. 그런 경쟁력에서 하나기술을 택할 이유가 더 많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기술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기사로 인해서 뭐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상승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하나기술의 앞으로의 전망이 우리가 좀 기대했던 모습들을 보여줄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 정도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정배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1선과 61선에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리를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레인지를 10만원에서 14만원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좀 밀리지 않고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3%의 주가가 상승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하루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석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뭐 딱히 특별한 수급이 없습니다. 개인이 매도가 찍혀 있고
외국인은 매수세,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이제 나왔는데, 금투에서 매수세가 나왔지만, 이제 투신이나 이쪽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기관 측에 이제 매도세가 찍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모펀드도 이제 매도 물량이 찍혀 있고, 기타 법인은 간단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그렇게 유의미한 매수세는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은 확인한 결과 이제 JP모건 서울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5일간의 이제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에 이제 매수했던 인원들의 매도 물량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았고, 미래에셋이 전일 대비 이제 KB증권이 올라오면서 살짝 밑으로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20일 기준으로 만약에 살펴보면은 20일 기준으로도 역시 기존에 보유했던 물량들을 매도하는 증권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자리를 좀 굳건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앞으로 수주라던가 이런 부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업에 원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이슈가 있어서만 종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수급들을 꾸준히 체크해 나가셔야지 이제 기존에 보유했던 큰 손들의 손바뀜 현상은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야지 이제 주가에 급변하는 상황이 왔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수급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나 수급 같은 경우는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어긋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전략들을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의 전략뿐만 아니라 상승했을 때의 전략과 그리고 하락했을 때의 전략을 양방으로 가져가면서 좀 더 내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기술은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수급 측면도 큰 변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음 달 10월 달에 주가 흐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기업 분석 목적으로 제작됐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투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달 투자를 위해서 우리 추석 연휴 푹 쉬고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